안녕하세요. 에어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느낀 그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다른 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한 경력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 인턴 경험이 한 도합 0.5년 정도 되고요. 이때는 광고 회사도 가봤고 GUI 회사도 가봤었고요. 여러 가지 제 적성을 찾느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 2년,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그 외국계 회사에서 7년을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한 적도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저희 회장님 이름으로.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지금 미국 회사 이제 3년 차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금 1개월 경력이 있습니다. 총 그 14년 7개월의 경력인데 회사 생활만 따지면 한국에서 약 한 9년 정도,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지금 3년 차, 도합 한 12년 차 정도 되네요. 모두 디자인 한 분야에서만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디자인 분야에 편협된 얘기일 수 있고 모든 미국 회사의 문화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크게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습니다. 나이와 계급, 회식, 그리고 야근. 나이와 계급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그 미국에 와서 회사를 둘러보는데 그 백발의 할아버지가 자동차 목업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흙을 깎아가지고 이제 제품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흡사 어떤 그 장인 정신을 나타내는 어떤 광고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되게 잘생긴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였고 긴 백발을 이제 뒤로 묶은 모습, 또 이제 피사체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을 말해주는 그 손의 그 주름들, 이런 게 모두 이제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곧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저 정도 외관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연세면 보통 정년퇴직이 얼마 이제 남지 않은 회사의 그 중역 정도 되실 것 같은 포스인데 왜 그 한국에서 과장님 정도 레벨에서 하는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페셜리스트라는 계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한국 회사 생활에서 보면 보통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 그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임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 진급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에 걸맞지 않는 계급이 아니면 왠지 모르게 이제 위아래로 이제 눈치도 좀 보게 되고 주변 시선도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본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인데 회사에서 대리 직책을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보편적인 흐름은 경력이 많이 쌓일수록 그 현업보다는 이제 인력 관리, 사람 관리 쪽으로 일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팀장이 되면 이제 본인이 쌓아온 어떤 노하우로 팀을 이끌죠. 주로 이제 현업에 직접 손을 대기보다는 팀원들이 이제 현업에 잘 종사할 수 있도록 사람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미국 회사에서는 그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관리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현업에서 하는 일을 퇴직 전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관리하게 되는 팀장급과 같은 돈을 받으면서요. 물론 이제 굉장히 되게 어렵겠죠. 적어도 이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또는 그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급을 이제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이제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아이콘 그래픽 만드는 일이 너무 좋은데 내가 만약 진급하면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진급 안 해. 이런 사람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다면 나보다 어린 상사가 내 위에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눈치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건 한국이건 사람 관리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 관리하는 직급이 되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는 이런 이제 스페셜리스트 제도 또는 진급을 하지 않아도 나이와 상관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점들이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사람 관리에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현업에 더 맞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분야를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또 이제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식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가진 그 회식의 개념은 저녁에 이제 업무 끝나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으며 팀원들끼리 이제 화합의 장이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식의 분위기는 팀장님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보다 맛집을 좋아하시는 팀장님은 맛집 위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되고, 술을 좋아하는 팀장님은 당연히 술 위주로 회식이 결정되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식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이제 회사 돈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파트너 회사와 동행하는 회식이라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의 회식 자리도 있었고, 또 심지어 분위기상 강제로 술을 사발에 마셔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전 뭐 그때마다 다시 그 대학생 MT에서 술 마시던 그런 기분으로 그런 상황들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운이 좋아서 같이 일해왔던 모든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었고, 특별히 뭐 싫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회식 자리도 되게 자연스럽게 행복한 시간들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미국 회사에도 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처럼 주로 이제 밤에 술 문화 위주라기보단 뭐 점심을 다 같이 나가서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녁에 바 같은 데 가서 먹는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절대 강제성이 없고 거기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피해가 가는 느낌? 그런 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는 거죠. 또 이제 가다 보면 당연히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술을 더 먹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강제성이 없다, 뭐 자주 회식을 하지는 않는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아마 그 문화의 차이일 것 같은데, 가족을 우선시하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다 있어서 회식 자리를 저녁에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가족과 함께 뭐 이런 느낌. 다음은 그 야근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니게 된 그 첫 회사에서 야근이 참 진짜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의뢰 누구나 이제 다 야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업무는 보통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주어진 데드라인이 있고 그때까지 뭔가 이렇게 멋있게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일하는 거죠. 또 이제 초보 디자이너들은 솔직히 뭐가 멋있는 건지도 잘 몰라요. 무식하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이 힘든 적은 있었지만 야근 자체를 싫어하진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결혼 전이라서 뭐 챙길 가족이 없으니 집에 일찍 갈 명분도 별로 없었고, 사실 뭐 사회 초보 디자이너가 되면 디자인이란 일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됩니다. 뭐 저만의 경우일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배웠던 디자인 공부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뭐 프로의 세계는 훨씬 벽이 높음을 실감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느낌과 동시에 자연스레 이제 야근까지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었기에 저는 야근하는 것 자체는 쓸데없는 시간으로 느끼진 않았었습니다. 그때 익혔던 디자인 기술로 지금까지 이제 디자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운이 좋은 케이스라 야근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게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었어도 이것을 뭐 회사에 얘기해서 동료가 다들 야근하는데 혼자 먼저 퇴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분위기는 있었죠. 한국에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곧 나이고 내가 곧 회사인, 내 인생을 바쳐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무슨 회사 다니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직장이 곧 나를 말해주는 뭐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개인사가 이 회사의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세대의 그 직장인이라면 때로는 야근이 불합리한 형태를 보일 때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공감하실 것 같아요. 미국 회사에 와서 다르게 느낀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다들 하루에 8시간 딱 일하고 바로 퇴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또 시간에 대해 크게 압박이 없어서 회사에 꼭 8시간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관념도 없었습니다. 물론 팀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면 뭐 집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낮에 중요한 개인사가 있다면 그거 먼저 하고 집에서 저녁에 남은 회사 일을 한다거나 해서 시간을 좀 더 이제 융통성 있게 쓰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이런 그 융통성 있는 시간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미국 회사에도 물론 야근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는 야근이 이제 본인 스스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또는 어떤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제 경우도 필요할 때는 야근을 많이 합니다. 제 욕심에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이제 수치화해서 데이터화하고 정량화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디자인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디자인 퀄리티가 0에서 10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5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뭐 하루 8시간이 필요하고 뭐 10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40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야 그 디자인 업무 관련 스케줄을 계산하는 때에도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야근을 줄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때로는 뭐 디자이너 컨디션에 따라 8시간 만에 기대했던 5의 퀄리티를 내지 못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디자이너 욕심에 따라 주변에서 이제 퀄리티 5를 기대했더라도 더 좋은 퀄리티를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이건 한국이건 디자이너에게는 늘 야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 탄력제니 하루 8시간 근무 후 칼퇴근이다 해도 결국 이제 회사란 건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태생적인 속성이 있기에 그 회사 내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은 서로 경쟁하고 부딪히면서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절대 이런 걸 티내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칼퇴근하고 집에 가서 몰래 일하는 경우는 종종 들어봤습니다. 뭐 다 아는 이제 구글 하면 이제 복지가 정말 좋은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복지는 모두 이제 근무자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일 뿐, 결국은 뭐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선 오히려 미국이 더 살벌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노조가 있어서 직원을 쉽게 자를 수 없는데, 미국에선 매니저급에서 바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자유분방할 것 같은 미국인들도 매니저한테는 알랑방귀도 끼고 아부도 하고 눈치 보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제 매니저님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약간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 회사에도 야근은 있는데 그 성과를 위해 합리적으로 하는 야근만 있다, 뭐 정도가 되겠네요. 뭐 이상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느낀 그 다른 점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끝으로 이 컨텐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신 M 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